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요 거시경제학 챕터 5장 인플레이션인데 결론하고 퀴즈 좀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1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 2장과 앞장에서 우리 화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돈이 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 화폐의 의미와 통화 공급이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다양한 여러 가지 거시경제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화폐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이제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통화 공급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게 이제 다양한 거시경제 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네, 그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자, 국민소득 관련해 가지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통화량을 증가시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자, 거기 142페이지 볼게요. 뭐 실질 변수라 할 수 있는 실질 GDP, 자본량, 수량을 나타내는, 아니면 실질 임금, 실질 이자율, 상대 가격, 이런 변수들은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에 통화가 아닌 물리적 수량으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 변수들 중에서 실질적인 어떤 변수인, 뭐 쓰진 않을게요. 실질 GDP, 거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질 임금, 실질 이자율, 실질 소득이라 할까? 소득, 실질 임금, 그리고 실질, 거기 나와 있는 이자율, 이런 거에는 영향이 없어요. 특히 장기적으로는 영향이 없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실질 임금은 다 수량으로 표현하는 거와 노동시간당 받는 생산량의 규모이고, 실질 이자율들은 역시 현재 생산량 한 단위로 제공하게 되는 장래에 받게 되는 생산량의 규모이고요. 다 이게 실질 변수가 돼. 얘는 실질 변수에는 큰 영향이 없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요거 말고 거시경제 변수 중에서 명목 변수라고 거기 나와 있죠. 명목, 노미널이라는 게 우리가 화폐 관점에서 나타내는 변수입니다. 노미널이. 이건 이제 수량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화폐로 측정한, 이렇게 화폐 가치로 측정한, 네, 그 뜻이야. 측정한. 명목 변수. 죄송합니다. 명목 변수. 이렇게.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 물가 수준, 예, 여기는 물가 수준 또는 물가 수준의 증가율 나타내는 게 인플레이션, 이렇게 되는 거죠. 물가 수준, 인플레이션율, 그 다음에 명목임금, 뭐 1인당 이렇게 표현했는데, 명목임금, 네, 이런 것들은 영향을 받는다고. 네, 이해가시죠? 영향을 받아.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명목 변수, 화폐 존재를 고려하지 않고 실질 변수, 이런 것들 나눠서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통화 공급이 실질 변수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명목 변수에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 둘은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거기 굵은 고딕체로 있죠. 고전파의 고전적 이분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전파의 이분성.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제 실질 변수와 명목 변수가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그 정도. 그래서 여기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실질 변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요. 명목 변수에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거기 보시면 화폐의 중립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폐의 중립성. 두 개 그냥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멀리 떨어져서 실물 변수랑 명목 변수는 두 개 나눠져 있네. 이렇게 보면 고전적 이분성, 이렇게 표현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화폐 증가시켜도 이거는 명목 변수에만 영향을 주고 실물 변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네. 우리가 경제학에서 특히
중립적, 독립적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영향을 안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거에 대한 평가를 해봤을 때 어떻게 잘 성립하냐라고 했을 때 이 화폐 중립성 이런 것들은 고전학파 주장이라고 그랬죠. 장기에는 좀 잘 성립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기에는 성립하는 경향이 있다. 성립 오케이. 단기에는 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죠.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고 우리 문제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우고 다시 볼까요? 자, 퀴즈 1번 퀴즈 한번 봅시다. 자, 어떤 경제는 50개의 제품을 생산하고 이는 개당 4달러에 판매됩니다. 자, 이 경제 통화 공급이 100달러인데 유통속도 구하세요. 유통속도가 들어있는 것은 이제 화폐 수량설의 교환 방정식이죠. MV는 PY 요거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주어진 정보들을 살펴보면 어떤 경제가 50개를 생산합니다. 얘가 50 이렇게 개당 4달러에 판매가 되네요. 요거는 4달러 이렇게 개당 한 개당 얘는 50개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돼? 200달러의 가치가 되는 것이죠. 화폐 공급은 100달러 얘는 100달러 이렇게요. 유통속도 구할 수 있겠죠? 예. 유통속도는 E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요거 V는 여기 나와 있는 명목 GDP죠. 명목 GDP를 화폐 공급으로 나눠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간단한 얘기 같고요. 다음 2번. 자, 어떤 경제 화폐 유통 속도가 일정하고요. 실질 GDP 성장률이 3%고 통화 공급 증가율은 7%고 실질 이자율이 2%라면 명목 이자율은 이게 화폐 수량서라고요. 피셔 가설을 방정식을 이용하는 거네요. 여러분 요거 잘 한번 보시면 화폐 수량설은 요거를 변화율로 나타내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화폐 공급의 변화율 더하기 유통속도 증가율 이거는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율이야. 그리고 국민소득의 증가율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 나와 있으니까 피셔 방정식 이걸 한번 볼게요. 자, 명목이자율은요 실질이자율 더하기 인플레이션율 요거 이렇게 쓸게요. 물가상승률 주어진 값들 한번 대입해 가지고 끝에 뭘 구하라 그랬습니까? 명목이자율 구하세요. 얘를 구하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오케이? 주어진 값 대입해 볼까요? 자, 화폐 유통 속도는 일정하기 때문에 얘는 변하지 않습니다. 증가율은 빵이고요. 오케이? 실질 GDP 성장률은 3%고요. 얘는 3%고요. 오케이? 통화 공급 증가율은 7%네요. 얘가 7%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 구할 수 있죠. 인플레이션율은 어떻게 돼? 4%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 어떻게 돼? 4%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 근데 거기 보니까 실질 이자율이 또 2% 이렇게 있어. 얘는 2%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명목 이자율은 6%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네, 그 정도 정리하시죠. 다음 3번 볼게요. 3번. 자, 피셔 효과에 따르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경우에 자, 그쵸?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때 명목 이자율 마찬가지죠.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할 때 명목 이자율이 요게 올라가면 실질은 변화 없어요. 이렇게 명목 이자율이 증가한다. 뭐 그냥 그렇게 보시죠. 다음 4번 볼까요? 4번. 자, 대부분의 대출은요. 우리가 돈을 빌리고 할 때 명목 이자율을 그거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높은 어떤 인플레이션은 누구에게 손해된다? 그치? 기대를 하면 거기다 반영을 할 텐데 예상을 못하는 거야. 기대 못한 인플레이션 이렇게 되면
채권자랑 채무자 어떤 부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되는데 누구한테 유리하다? 그쵸? 돈을 빌린 사람이 유리하다니까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되고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불리해진다. 예, 손해가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권자는 손해가 된다. 이렇게 보시죠. 다음 5번 볼까요? 다음 중 어느 경우에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하이퍼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하죠. 이 하이퍼인플레이션은 엄청나게 인플레가 심각하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사실 돈을 막 찍어서 엄청나게 화폐 공급을 늘리는 거죠. 이거를 막 찍어서 발생하는 건데 또 그 근원적인 저 밑바닥의 가장 큰 원천은 뭡니까 하면 대규모 재정 적자라니까 대규모의 재정 적자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펑펑펑 찍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C번 보시면 되겠고 자 6번 한번 볼게요. 실질 화폐 잔고에 대한 수요가 명목이자율에 의존한다면 높은 인플레이션 되면 그래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니까 그래서 높은 인플레이션은 장래의 화폐, D가 되죠. 화폐 증가에 대한 기대라는 말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기대의 자기 실현 현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게 되면 진짜 그게 실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을 표현하는데 예, 그런 내용을 기반으로 봐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챕터 5장 인플레이션 원인과 결과 그리고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챕터 6장에서 같이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